얘의 목적 뭐라고요?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요청에 대한 처리에 목록을 만들고요. 우리 밑에서 그때 연결되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그럼 겟보드의 아이디가 겟보드인 거. 그리고 여기는 그때 나를 처리해줄 컨트롤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겟보드 컨트롤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겟보드 컨트롤러를. 근데 겟보드 컨트롤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컨트롤러마저도 누구 걸 쓴다고요? 스프링이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우리가 만들면 된다. 스프링이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를 임플리먼트 하면 된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얘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이건 거죠. 하나를 받아서 밸류 오브젝트에 담은 다음에 조회수를 업데이트하고 겟보드의 DAO의 겟보드를 불러서 그 게시물의 정보를 리턴 받는다. 그러고 나서 널이 아니면 세션에 담았다. 우리는 나중에 모델 앤 뷰에 담으면 된다. 그리고 모델 앤 뷰에 이 가야 할 것도 세팅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얘는 동일한 일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리턴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이 값은 리퀘스트에서 꺼내고 보내줬으니까 왜? 겟 방식으로 아까 보냈죠? 보시면 눌러보면 여기 겟 방식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겟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리퀘스트에서 꺼내면 되죠. 어차피 리퀘스트에 담아져 있을 거니까 겟 방식은. 다 먹고 밸류 오브젝트 만들어서 하나 세팅했고요. 그 다음 DAO 열어서 업데이트 한번 하고 그 글번호에 업데이트 한번 쳐주고 겟보드 해가지고 DAO에서 이 글번호의 정보 얻어왔죠. 보도가 널이 아니면 세션에 담았었는데 이제 어디다 담아요? 모델 앤 뷰에 담는다. 모델 앤 뷰에 담는다. 그러면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죠. 이 객체를 쓰려면. 그러면 모델 앤 뷰에는 그걸 담을 메소드를 만들어 놨다. add 오브젝트. 실제 밑에 걸 넣는 거죠. 밑에 걸 넣는데 어차피 우리는 지워야 되니까 전 가운데 걸 쓰는 거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여기 아니죠. 리턴이 아니라 이제 모델 앤 뷰에 set view name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JSP일 때는 아까는 우리는 뺐는데 리졸브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붙여준다. 아직은 리졸브를 우리는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모델 앤 뷰를 LG가 했으니까 엿다 놓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여기에 쓰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역 변수잖아, 얘. 그렇죠? 지역 변수니까 하나 위로 가야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되죠.
set view name 이 파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최종 return 그럼 끝이죠. 그럼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안 나오면 새로 고침 한번 서버 한번 제작해주고 새로 고침 오류 났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자바 파일만 고쳤지 여기에 있는 요 JSP 파일을 고치진 않았네요. 겟보드 JSP 여기도 고쳐야죠. 어디? 여기 세션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어디서 꺼내요? 리퀘스트에서 꺼내는 거죠. 겟보드 JSP 자 다시 이제 가보자. 뿅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버튼을 누르면 수정 작업을 하겠죠. 수정 작업 해보세요. 수정 작업.
자, 수정하기 되신 분. 네, 임상진님. 또 되신 분들은 없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간을 드리면 전체 프로세스가 많으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게 뭐 저 끝에 JDBC JSP부터든지 간에 목록 보기와 뭐 글쓰기 정도? 쓰고 나면 어차피 리스트로 와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정도만 되게끔 아니면 그냥 리스트만 보게끔 그 하나를 제대로 파야 돼. 지금 뭔가 계속 보고 같이 해보고 있으면 똑같은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 다 하나를 알려가지 말고 거기서 어떤 거든지 하나의 흐름만 알면 되는 거야. 하나의 흐름만 알면. 그래서 그 하나의 흐름을 먼저 알고 나면 나머지는 그 흐름대로 복사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복사하지 않고 내가 쳐서 직접 만들어도 걔가 똑같아진다고. 자, 수정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수정하기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야, 수정하기를 하면 뭘 누르니? 이게 중요하죠. 봤더니 수정하기를 누르면 밑에 버튼을 봤더니 업데이트 보드를 부른대요. 물론 소스 보기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직접 이 소스를 열어도 마찬가지겠죠. 겟보드.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기를 누르면 업데이트 보드로 가는 거죠. 그럼 점 드니까 디스패처로 가야 되고 스프링에서의 디스패처로 가면 디스패처 서블릿 파일에 얘를 만들 거다. 그리고 자동으로 읽어드린다. 스프링이. 여기에 업데이트 2를 넣는 거죠. 업데이트 보드 2.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나 아이디를 맞춰서 컨트롤러를 연결하겠죠. 자, 그럼 업데이트 컨트롤러를 스프링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죠. 업데이트 보드를 스프링에 맞춰서. 스프링에 맞춘다는 얘기는 이 컨트롤러가 스프링 컨트롤러를 구현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스프링 컨트롤러를 구현한다는 얘기고,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넣지 않아요. 다 어노테이션 처리하거든. 나중 되면. 그래서 원래 XML에 대한 요구는 또 잘 돼야 내일 저희 어노테이션에 대한 것들도 쉽게 갈 수 있어. 왜? XML과 어노테이션은 또 다른 점만 보면 되는데 어노테이션은 설정을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거든. 아무튼 컨트롤러도 스프링이 이해할 수 있는 컨트롤러로 만든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스프링에 들어있는 애의 메소드를 구현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는 업데이트 보드의 일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 얘는 이제 버려버리고. 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사용자가 전달해준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업데이트 7 값을 뽑아내고 걔를 밸류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DAO에서 업데이트를 쳐주는 메소드한테 데이터만 전달하면 된다. 그럼 우리 업데이트 모드가 이 값을 받아서 업데이트 치고 업데이트 친 개수를 나한테 보내줄 거다. 그러고 나서 얘는 뭔가 더 저장할 건 없으니까 뭔가 여기에 뷰값만 보내주면 되네요. 모델엔 뷰 만들고 모델엔 뷰에 set 뷰 네임 넣어주면 되죠. 그럼 그게 이거겠죠. 그리고 리턴에다가 모델엔 뷰를 해주면 되죠. 자, 서버 한번 제작해주고 리스트에 얘의 오오 수정하기. 그러면 갔다가 업데이트도 하고 겟보드에 다시 왔네요. 업데이트도 하고 다 하고 다시 돌아왔네요. 오 붙어서 잘 된 거죠. 오. 자, 이제 라이트 해보세요. 라이트. 라이트. 또 라이트하고 또 몇 분 되셨나 확인해 볼게요. 10분이면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 N은 마무리하고 우리 비오 리졸버를 또 어떻게 쓰는가 스프링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냥 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그냥 툴의 걔네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위치가 글로 되게끔 뭔가 조정했겠지. 왜냐면 그 걔네들이 그 위치를 조정하면서 원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위쪽에 이렇게 요 소스들을 보고 원래 옆쪽이나 밑에다 서버를 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 이게 뭐 움직이거나 하다 보면은 얘만 보일 수도 있고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 그냥 알아서 맞춰서. 원래 얘도 옆에 있었지만 전에 이클립스에서는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겨놓은 거지 얘는 그냥. 더 효율적으로. 이건 본인이 맞추는 거야 본인이 그냥 이렇게 조정해서. 자 이제 여기 빨간불 나온 애들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빨간불. 인서트 안 했고요. 로그아웃 안 했고. 겟보드 JSTL 뭐 이건 JSTL이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딜리트 3개만 하면 완성이네요. 뭐부터 해볼까요? 아까 근데 우리 전에 뭐 하라고 했죠 제가? 수정하라고 하는 거 하라 그랬나?
인서트. 자, 인서트 하신 분들. 성공. 인서트 성공하신 분. 그렇죠. 임상윤님은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제 보면.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 생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막? 그게 그거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이 상태에 돌입한 거야, 이제. 임상윤님은. 그러니까 난 이제 그 느낌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똑같네. 이제부터는 되는 거지. 자, 로그아웃도 해볼까요?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좀 별로 이렇게 만만하잖아, 할 때. 로그아웃.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디스패치 서블릿에 여기 로그인 있으니까 로그아웃은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로그아웃이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로그아웃. 키 밸류. 그때 아이디 값도 로그아웃. 그럼 요 로그아웃이 요 아이디와 서로 맞춰주면 자동으로 찾아주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야. 우리가 어렵다라기보단 낯설다라는 게, 자, 얘는 설정 파일이잖아요. 설정 파일. 설정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얘랑 알아서 우리 스프링이 해줘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영영 모르는 거야.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일단 우리가 빈이 스프링이 이 파일을 이거 다 객체로 만든다는 것까지 이제 알거든. 다 스프링이 이제 이거를 클래스로 다 만들어 띄운다는 건 알아.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그 디스패처가 요 객체와 이 객체의 요 값들을 찾아서 얘와 연결된다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이런 주소를 쳤을 때 디스패처가 실행돼서 이 서블릿.xml을 읽고 여기 있는 객체들을 만들어서 그 주소를 찾아서 그 주소의 아이디 값이 있는 애를 찾고 컨트롤러까지 연결해. 자, 이거 우리는 어제 만들었잖아. 직접 그렇게 하게끔. 그 디스패처를 부르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그게 왜 지금 눈에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스프링의 디스패처는 우린 그냥 지금 설정해 놨을 뿐인 거거든. 웹.xml에. 이렇게. 어제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직접 내용을 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스프링 콜을 쓰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 안에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지. 안 봐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뭐 소스 자체를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와 같게끔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읽어서 여기에 와서 내 주소를 찾고, 왜? 그게 우리 MVC 패턴의 디스패처가 하는 유일한 일이잖아. 야, 어떤 주소로 들어왔지? 아, 그러면 어떤 일을 시켜야지. 이게 원래 걔의 목적이니까. 스프링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겠지.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이게 이 키하고 아이디 네. 숫자가 빼먹는다든지 해서 안 맞아도 안 맞으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주소에 치는 거고, 이 키의 밸류는 이거고, 이 밸류 값을 찾은 다음에 우리 스프링 디스패처는 여기에서 이런 객체가 있나 찾는다고. 이렇게. 이 아이디 값에 이런 객체가 있나? 그러다 보니 여기 있잖아. 그럼 그때 진짜 걔는 뭐야? 그때 진짜 걔는 요 클래스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로그아웃 2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못 찾지. 여기 로그아웃 2가 없으니까. 얘가 얘인데. 그리고 그럼 그때 걔는 어떤 컨트롤러야? 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우리 어제 한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야. 어제 했었던 우리 정해져 있었다니까 이미. 응? 우리 디스패처가 데이터 나왔네요. 우리 디스패처가 제일 먼저 불러오게끔 이 디스패처 있잖아요. 얘를 제일 먼저 불러오게끔 web.xml에 등록했고 두 치면 얘를 불러줘. 얘를 불렀더니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서블릿의 init은 자동으로 불러진다니까? 이건 톰캣이 하는 거야. 톰캣이. 서블릿에 우리가 겟방식으로 보내면 얘가 자동으로 호출되죠. 겟방식일 때. 두 포스트는 포스트일 때 자동으로 호출되잖아요. 여기가. 그것처럼 이 서블릿이 만들어지는 순간 생성자와 얘는 자동으로 불러진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핸들러 매핑에 갈 수 있었던 거지. 핸들러 매핑에.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이 부분을 뭐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린 지금 이 디스패처 서블릿의 web.xml을 이렇게 딱 만들면 이미 이거는 서블릿이니까 아까 디스패처 걔잖아. 그럼 원래 여기에서 init에서 뭘 불러야 되잖아. 그 불러야 되는 게 여기에 있다고. 이 객체에. 왜? 우리 XML의 설정 파일은 빈 파일을 만들어주는 건 스프링의 기본 역할이니까. 그러면 아까 init이 불러지면서 이 객체들을 부르겠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핸들러 매퍼, 뷰 리졸버를 부른 것처럼 우리 스프링에서도 얘는 여기 있는 이 우리의 요 디스패처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 여기 있는 애들은 이미 스프링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init에서 불러만 주면 된다고. 그리고 부르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밑에서 어떤 일이 정해지면 걔가 어떤 패스일 때 어떤 컨트롤러를 불러야 돼? 이 일을 했잖아 우리 어제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도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 경로일 때 얘의 어떤 클래스를 불러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지. 스프링에서는. 그 방법이. 그러니까 빈 만들어져 있으니까 스프링이 여기서 이거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는 얘가 실행시켜지는 이 클래스가 실행되는 역할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얘를 실행한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얘가 뭐 하는 엔진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얘가. 근데 우리한테는 모델 앤 뷰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거야. 우리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해야 할 일만 여기다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해야 할 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 있어요? 그냥 세션 하나 끊어주는 거잖아. 얘가 해야 할 일은. 로그아웃은 별거 없잖아요. 세션 끊어주고 인덱스나 로그인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모델 앤 뷰 하나 객체 만들고 모델 앤 뷰에 뭐 데이터 넣을 건 없으니까 뷰 이름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최종 모델 앤 뷰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로그아웃 끝. 그럼 딜리트 보드 하나 만들면 되겠죠. 딜리트는. 딜리트. 업데이트 보드 대신에 딜리트.
그리고 딜리트 컨트롤러. 그럼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딜리트 컨트롤러에 가서 해야 할 일 해주면 되죠. 아이고, 그걸 왜 복사해? 그렇죠. 근데 이 컨트롤러는 스프링 컨트롤러를 구현하고 스프링 컨트롤러를 구현한다는 건 여기서 구현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이미 우리는 딜리트하는 프로세스를 이미 다 구현해 놨고 오케이. 그럼 필요 없는 애는 지우고 삭제하는 로직이 바뀔 리는 없잖아. 처리 끝내놓고 우리는 모델 앤 뷰에다가 얘를 리턴해 주면 되죠. 여기서도 뭔가 우리 값 담는 건 없죠. 그러니까 set viewname만 넣어주면 되죠. 이게 뷰에다 갈 때의 걔 값이잖아. 가야 할 곳. 그리고 모델 앤 뷰 리턴. 그러니까 이게 부분 스프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만약 이걸 저희가 스프링부터 밑에 끝까지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 지금 VO도 있고 DAO도 있고 이것까지 연관관계를 찾고 거기에 아까 말한 스프링을 연동해서 생각해보라고. 지금 잘 바라보면 스프링이 어려운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스프링은 어려운 게 없다고. XML 설정 하나 하고 서블릿에 넣은 거밖에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래서 뭔가가 지금 어렵고 뭐 한다라는 게 스프링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내 맨 처음 했던 JSP부터 안 된 건지 MVC부터 안 된 건지 MVC 프레임워크 단에서 지금 안 된 건지 근데 이게 MVC 프레임워크 단에서도 안 됐다는 건 계속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프레임워크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JSP에서 우리가 VO랑 DAO를 만든 부분부터 모르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이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르는 부분도 어딘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야. 제가 그거지 알 수가 없잖아, 가르치고 있으면서. 거의 뭐 질문도 없고. 각 물어보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뭔가 힌트를 줘야 제가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 거기서부터 하라고. 그래서 크게는 지금 이 부분부터 이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저 JSP부터 다 쉬워야 돼. 제가 예전 프로젝트 얘기할 때 그 얘기한 적 있어요. 되시는 분 지금 이제 임상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하시면 돼. 내일까지 끝나면 그러니까 좀 몇 번 더 다음 주 한 뭐 월화수까지 끝나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된다고. 왜? 여기다가 컨텐츠만 바꾸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거든.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방법은.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다시 앞으로 가야 돼. 프로젝트가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수업 자료에 있는 만든 거를 다 만들어내서 알아내는 것. 이게 프로젝트가 되면 된단 말이야. 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뭔지를.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그냥 무작정 여기를 온 게 아니라니까. 무작정 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 한 번에. 그 알아야 될 것들을 쌓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건 몇 개 없어. 웹.xml에서 스프링 콜 써라. 그러면 스프링이 갖다가 뭔가의 객체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써야 되는 객체는 스프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빈으로 만들어야 된다. 빈으로 만들면 이 파일은 스프링이 알아서 객체로 만들어준다. 그럼 우리 디스패처는 이 객체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세팅해서 컨트롤을 찾아준다. 이게 다거든 스프링은. 우리 오늘 알아야 할 새로운 내용은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실제 컨트롤러에서 스프링 컨트롤러를 써라. 이것까지. 이것까지가 새로 했던 거지. 그러고 하는 일은 똑같다. 그 대신 스프링 컨트롤러를 쓰면 리턴 값이 모델 앤 뷰니까 거기에 세팅해줘라. 이게 다 했던 거죠. 그럼 이제 뭐였죠? 삭제. 삭제가 해도 뭐 안 해봤지만 완성했고. 삭제해서 보내라. 마지막 인서트만 하면 되죠. 그럼 인서트는 이제 뭐 일사천리죠. 뭐 인서트 보드. 인서트 보드. 인서트 보드. 인서트 보드. 컨트롤러. 그럼 이제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러는 스프링 컨트롤러 구현하고. 구현 메소드 꺼내고. 해야 할 일은 어제와 똑같고. 넣고 나면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는 건 모델 앤 뷰에 세팅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모델 앤 뷰 객체 하나 만들고 리턴해줘야 되니까. 값을 넣을 때는 add object, 뷰의 이름을 넣을 때는 setViewName. 그러면 뷰의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setViewName에 스트링 값 넣어주고. 그 스트링 값은 이미 어제 일로 가기로 약속했고. 우리 메소드는 모델 앤 뷰를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모델 앤 뷰 리턴. 그럼 보지도 않았지만 끝난 거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음 최종 인서트 보드에 이거 안 지웠네. 얘는 지워버리고 필요 없어. 지금 보자. 수정. 삭제. 끝났죠. 잘 생각해야 돼. 스프링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바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 아직도 메소드 사용법이나 클래스의 관계를 따라다니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스프링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임상진님이 한 말 들어봅시다. 뭔가 뭔 얘기 들어봐야 되나? 뭔가 이 게시판이든 새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갔어요, 임상진님 또? 뭐 다 해놓고 이제 간 건가? 해봤을 때 어. 결국에는 이 컨트롤러를 만드는 게 핵심이야, MVC. 그렇죠. 거의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경우에 컨트롤러를 못 짜면 이거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컨트롤러를 못 짤 게 뭐가 있냐고. 컨트롤러 벌써 몇 단계를 짜왔는데 각 상황에 맞춰서.
근데 이 상태에서 약간 변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가능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세큐에 타이틀에 뭐 라이터 뭐 세 개만 넣어보세요. 당연히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 아니면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블로그 뭐 없다니까요? 블로그? 블로그에 있는 거, 블로그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블로그. 블로그지? 블로그 뭐지? 글쓰기 딱 누르면 뭐만 좀 달라요. HTML을 넣을 수 있는 없냐 차이밖에 없어. 제목 넣고 글 넣고, 내 글쓰기 내놓고. 그럼 블로그는 더 간단하겠지? 아니, 어쨌든 테이블은 똑같겠지. 제목 넣고, 아니, 글 번호 넣고, 블로그 제목 넣고, 블로그 글쓴이 넣고, 블로그 컨텐트 넣고, 뭐 조회수도 필요하면 넣고, 날짜도 필요하면 넣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블로그는 그냥 제목과 컨텐츠를 한 장에 쫙 뿌려주면 돼, 그냥 쫙. 보이는 모양만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는 보이는 모양만 달라요. 제목 넣고 한 장에 쭉 다 보여주는 거야. 블로그는 내용을 그냥 쭉쭉쭉. 또 하나 끝나면 제목 넣고, 물론 그림 넣는 거 이런 거는 딱 어차피 글씨로 치고, 그림 넣는 거면 그림 넣는 거면 추가하면 되니까 기존 거에. 물론 거기서 조금씩은 더 배울 게 있긴 하지만 같다라는 거죠. 뭘 넣고 싶은지만 정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리고 그 테이블만 바꿔주면 끝난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저희 스프링의 뭐 100%는 아니야. 어노테이션도 남았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스프링 이런 컨트롤러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 나중에 하나로 합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별것도 하나 해보면 가장 큰 구조가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구조를 알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좋구나 이런 거지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좋겠네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은 어떻게 사진은 어떻게 업로드 시키지 이런 거라는 거야 추가되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럼 그냥 안 되는 거지 나머지 그럼 그냥 뒤에 있는 것도 그냥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안 되면. 그래서 임상진님 어떻게 요새 공부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을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 우리 다 이제 해주고 똑같이 온 건 똑같잖아. 끝나고 실습이나 이런 거 주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못따라한 거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제 물어보면 답들은 비슷해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냥 했다. 해보라는 거 하고 정리하라는 거 정리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본인이 느껴야 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전체가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해야지. 뭐 다 뭐가 있어? 저 JSP 저기서부터 와야 돼. JSP 저기부터. 그 JSP로 게시판을 만들어. JSP로. 그럼 되잖아 일단. 그리고 DAO를 넣어. 그리고 MVC로 오고 야금장을 이렇게 만들고 프로젝트 할 때도 만들고. 어제 산책 좀 보셨고요. 흐름을 잘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 저희는 완성했고요. 이제 비유 리졸버. 우리 비유 리졸버는 안 했잖아. 분명히 어제 우리 비유 리졸버도 만들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스프링에서도 그 비유 리졸버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직접적인 JSP를 호출 못하게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여기에다가 get 보드 리스트 JSP에게 호출할 수 있어요? get 보드 리스트 JSP? 호출할 수 없거든. 왜? 우린 둘을 호출해야 걔가 DB를 갖다 와가지고서 뷰까지 돌아오지. 그럼 애초에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들을 호출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위치의 JSP를 딴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뷰 리졸브를 쓰면. 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우리 기본 테스트의 이제 XML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그냥 디폴트로 만든 그 아이, 그냥 레거시로 만들면 만든 그 아이의 웹.xml을 다시 한번 열어서 가보면 이것도 있지만, 자 다시 디스패처 서블릿이고 이걸 읽어줘. 자, 여기까지 이제 아는 거잖아 우리. 그렇죠? 디폴트로 이제 만든 스프링의 가장 디폴트 기본을 얘를 만들었는데 우리 아는 거잖아 지금. 아, 디스패처 서블릿. 뭐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루트라고 했는데 뭐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또는 all 뭐가 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서블릿 가보는 거지 이렇게. 디폴트로 만들 때는 요 안에 뭐가 들었니? 가보는 거야. 뿅. 뭐 이렇게 되는 거 제키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서블릿 비유 인터벌 리졸버? 비유 리졸버? 뭐 한 거예요? 빈 한 거잖아. 빈에서 만든 거잖아. 빈. 그러고 나서 프리픽스, 서픽스. 뭔가 여기에다가 이거 쓰겠다고 알려주면 우리가 어제 만든 것처럼 두 개의 값만 던지면 얘가 요 앞에다 이걸 붙이고 뒤에 JSP를 붙여서 실행시켜 주네. 어저께 한 개인 거야 이게. 그럼 우리는 이 경로를 얘한테 시킬 때는 이렇게 웹 INF는 원래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우리는. 여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 JSP가. 왜? 호출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웹 INF에다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나온 거잖아. 우리 웹 INF에다가 내가 인덱스를 만들었어. JSP로. 그럼 웹 INF에 있는 인덱스를 실행시키면 이거 나 테스트 만들었나 방금? 다음부터 해보자. 이거 올렸네요. 자, 인덱스 여기서 안 만들게요. 우리 웹 INF에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보면 충돌난 것 같아. 서버에서 하나씩 좀 빼주고. 당연히 찾을 수 없음이지. 왜? 웹 INF에 있으니까. 여기는 JSP나 이런 파일들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 클래스 파일이나 기타 설정 파일이 있는 곳이거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뷰 리졸브를 쓰면 거기도 연결해서 이렇게 뭔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혼자 뭐 유튜브나 공부하다 보면
그걸 만들어 놨더니 JESP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 뷰에다가. 이게 왜 마인F인데 왜 이게 가능해요? 우리 스프링을 기본으로 만들면 비오 리졸브가 아까처럼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다 지워버린 거지, 걔를. 왜? 지우고 나서 나중에 봐야 걔가 뭔지 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에서 그때 웹 XML을 싹 다 지웠던 거야. 나중 되면 이제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는 확실히 알았잖아, 이게 뭔지. 그러고 나서 서블리진 컨텍스트에 가서 이 얘 거를 봤더니 그때 여기 들어있는 이게 비유 리졸브에서 그래서 내가 배우는 그 유튜브나 다른 책에서는 여기다가 JSP를 넣는구나. 왜? 그 사람들은 디폴트 설정을 쓰고 싶은 거야. 그냥 디폴트 설정을.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불러지는 거지, 그게.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복사해 가면 되겠지. 여기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자료에서 비오 리졸브를 복사해 가면 되겠지. 여기가 컨트롤러 밑에 요거를 넣으면 되는 거죠. 요거를. 누구 거예요? 스프링 거야. 스프링이 만들어준 거. 자, 그래서 얘를 우리도 비오 리졸브도 한번 써보자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될 거잖아. 일단 큰 목적은 JSP를 바로 호출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현재 우리 프로젝트의 스프링 XML이죠. 여기에 web.xml에 아니죠. 디스패처 서블릿에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리졸브 등록.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보드라고 하나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를 써보자는 거야. JS 파일을. 여기다. 자, 그러면 여기 웹 INF 밑에다가 폴더 하나 만드는 거죠. 폴더 보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우리 보드 리스트 UI를 여기다 복사해 넣죠, 이렇게. 여기다. 겟보더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얘를 한번 이제 호출하게끔 요 안에 있는 걸. 그러면 그냥은 안 되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어느 걸 쓰나 상관없어요. 얘를 쓰든 얘를 쓰든 저희는 공부하는 거니까. 어차피 JS 부른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없으니까. 불러지지도 않고 데이터가. 그럼 이제 얘로 가는 건 우리 어디에서 보냈죠? 저 JSP로 가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보냈어? 다 컨트롤러에서 보냈지. 그렇죠? 다 컨트롤러에서. 자, 그럼 이렇게 얘를 설정한 다음에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우리 요 겟보드 리스트를 한번 불러보자고요. 그럼 인덱스 다시 띄워서 지금 저희는 그냥 리졸브만 넣었어. 그렇죠? 그 우리 뷰는 여기에 있다. 그거만 넣은 거예요. 자, 리졸브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야. 스프링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뿅 갔더니 뭘 찾을 수 없대? 지금 이걸 찾을 수 없다고 하죠.
웹 INF 보드의 겟보드 리스트에 JSP.jsp를 찾을 수 없어요. 아, 무슨 말이야? 아, 뭔가 얘도 옛날처럼 JSP는 이 파일을 붙이면 안 되나 보다. .jsp를 빼줘야 되나 보다 예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에 가서 보드 리스트 컨트롤러에 가서 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나 보다. 얘는 뭐예요? view resolve 사용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겠죠? 뭔가 달라졌잖아. 그 리졸버를 집어넣고 딱 실행시켜 봤더니 뭔가 달라졌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인덱스로 이제 가서 딱 가면 우리는 여기 두 가지만 딱 쳐지고 JSP 개는 보여지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그 대신 거기에 있는 리졸브는 보여지는 거죠. 보안상 좀 더 좋겠지 이게. JSP가 보이지도 않고 우린 두로 호출했더니 딱 우리가 약속한 어느 곳에 있는 JSP 파일. 원래 JSP도 보안상으로는 보호받긴 해야 돼. 거기 정보들 많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얘를 이제 누르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겟보드도 이걸 보여줘 딱 했더니 또 나파운드겠지. 왜? 겟보드.JSP인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겟보드 컨트롤러를 열어서 여기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view resolve 사용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또는 쟤를 쓰고 싶으면 아까 말한 이제 난 그냥 야, 좀 사라져. 야, 사라져라. 나는 요 JSP를 붙은 걸 그냥 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redirect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앞에다. 그러면 얘는 글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진짜.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 리다이렉터가 왜 필요하냐면 겟보드 리스트 이렇게 보내면 이 둘을 호출할 수가 없잖아. 얘는 뒤에 무조건 걔가 .jsp를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요 JSP를 쓸 때는 얘를 잘 안 쓰는데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자, 지금 볼게요. 요거까지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글을 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겟보드 리스트로 보내기로 했잖아. 글을 쓰면. 글을 써볼게요. 입력. 하나 오류나. 왜? 겟보드 리스트 2.jsp래.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JSP를 우리 리졸버가 뷰 리졸브가 직접 붙여버리니까 어제 만든 것처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아까 리다이렉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트 보드 컨트롤러에서 얘로 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 이름에다가 .jsp 붙여버리니까 야 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JSP 아니다. 얘는 리다이렉트 그냥 진짜 그냥 이걸로 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진짜 이걸로 가. JSP 아니다. 얘는 그 의미인 거야. 리다이렉트.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자료에 이제 요 리다이렉트를 붙여라. 이렇게. 그다음 로그인.jsp는 아까 우리 거기다 안 집어넣었잖아. 우리 보드에다가. 그러니까 얘도 리다이렉트해서 보내야겠지, 로그인도. 그냥 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리다이렉트. JSP는 확장자 빼고 그러면 아까 거기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자, 로그아웃 같은 경우도 요의 뷰 리졸브를 쓰면 자, 로그아웃 컨트롤러에서 그냥 세션 끊고 일로 가야 되거든. 그 인덱스도 또 빼먹었네. 이렇게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인덱스를 보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우리 보드에 넣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덱스 ASP를 가려면 리다이렉트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인덱스도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근데 인덱스는 맨 처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된 애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드에 집어넣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면. 그래서 요거까지가 우리 XML 설정의 가장 주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 이제 이 어노테이션 할 때는 요거 정해야 돼. 이것도 거기에 넣고 할지 안 넣고 할지. 근데 일단은 뷰 리졸브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요거까지는 있다. 똑같이. 그리고 내일은 저희 수업 자료에 따라서 이 뷰 리졸브에 넣는지 안 넣는지 따라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할게요. 오늘은 요 넣는 것까지가. 왜? 넣는 것까지가 우리 XML 설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지금. 뷰 리졸브. 가장 중요한 건 매핑하는 거고, 우리의 주소와 컨트롤러를 매핑하는 거고, 그 다음 뷰 리졸브를 넣을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정리의 시간에 항상 얘기한 것처럼 스프링은 아까 내가 세 개 다 정리가 끝난 거야. 네 가지 그걸로. 설정하고 디스패처, 서블리 XML, 그 안에 컨트롤러의 개 컨트롤러, 스프링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구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JSP를 숨기고 싶으면 뷰 리졸브를 쓴다. 이게 끝이라는 거지. 그냥 스프링이 안 되는 건지 아까 내가 어디에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건지를 파악해야 돼. 본인을 진단해야 돼. 그래서 한번 아까 우리 댓글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댓글 하나 우리 테이블로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실 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그 글의 댓글이 아니라 그냥 아까 글 쓰는 거 했잖아. 그냥 글 쓰는 거. 그냥 글 써서 목록 보는 거. 그걸 한번 구현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제 되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안 되는 분은 내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걸 가야 돼 일단. 뭐 DAU가 되든 그쪽으로 가야 돼 다시. 그래서 뭔가가 찜찜하면 JSP 이크립스를 열고 JSP를 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어 봐야 돼. 게시판 완성이 끝판왕이라니까 웹에서. 이게 다라니까. 어느 책을 가서 책을 열어봐. 다 게시판 만들지. 물론 저희 책은 쇼핑몰 만들더라고. 그럼 좋지 뭐. 저희 JSP 책은 쇼핑몰이야. 그럼 나중에 저희 JSP 책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책을 스프링으로 이렇게 변하는 프로젝트 이런 걸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프로젝트가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저희 JSP 책에 있는 걸 스프링으로 바꾸면 첫째 좋은 점들이 있어. 거기에 소스에 JSP 화면들이 있을 거잖아.
폼 같은 거, DB 정보 다 있을 거잖아. 그거 보고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 스프링 배운 걸 적용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좀 더 되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 했던 댓글을 진짜 여기다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댓글을 진짜 넣어보고 거기까지 되면 댓글을 AJAX로 넣어보고 이런 거 되면 정말 금상첨화긴 하죠. 지금 그런 거 다 하긴 어려우니까 제가 드린 시간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물론 핵심 그걸 해야 돼. 되시는 분들은 뭔가를 더 컬럼을 넣어보거나 아까처럼 새로운 걸 넣어보거나 이걸 해야 된다.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야 된다고 다시 가다 보면 저 자바까지 간다. 이제 또 클래스 메소드 사용법 어쩔 수 없으면 다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와야 돼 다시. 아셨죠? 그냥 공기가 샤하다. 우린 거의 끝나가는데. 한 번 더 결론은 스프링이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 좀 자바가 어려운 거다. JSP도 있고 웹 개념도 있고 해서. 자, 해산. 목 아픈 애야. 너무 많이 했어. 막히는 데서 맨날 그렇지. 봐봐. 막히는 막힐 수밖에 없다고. 딱그 그러니까 CAO랑 그렇지. 스프링이나 프레임워크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그거를 그것도 모르고 이 스프링 자체의 개념도 모르면 겁나 어려운 거지. 뭐 하는지 모르고. 스프링은 뭐 상황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여성을 잘 적어. 컨트롤 만지는 책을 봐봐. 이거라마 도대체 뭐 하는 책은 안 보고 다른 건 안 보고 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장난 아니죠? 내가 말했잖아. 내 설명을 잘 듣는 게 핵심이라니까. 너 내 설명이. 그런 거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 얘기할 때 받아들여. 받아들여. 전기수도 죽을 똥살똥 한 거야. 그러니까 또 하고. 프로젝트? 그리고 아래 프로젝트가 이거 자체를 계속 바꿔. 처음 하는 거잖아. 인상님은 이제 4천을 넘었어. 뭔지 아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자바라고 하나 그렇게 했냐. 하는 방법을 알아. 그게 중요해. 인상님이 깨쳤네. 김재환님은 잘하는 것 같고, 김학신도 잘하고. 근데 이제 윤상진님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꾸준한 노력과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드디어 그 선에 온 거지. 딱 넘은 거야. 넘었어. 정말. 윤상진님은 요새 학교 좀 했어도 훨씬 낫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천체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비슷해진다. 김정희가 비슷해지는 거 있잖아. 근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돼. 수가 없어. 당연하지. 현물로 해. 이게 현물, 이게 마진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때 맞아요. 마진 코인처럼 이렇게 딱 많이 떨어졌을 때 잠깐 하든지, 내보다 떨어진 거잖아, 이거는. 마진 3배짜리도 저번처럼 완전 금강스타잖아? 100% 금세 나왔을 때 3배짜리만 해도 30% 도잖아. 거의 뭐 70배짜리 이런 거, 그런 것도 문제는 시급적이잖아, 그 계속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그때 내가 이 사이트를 쓰는 이유가 그럼 난 수업을 못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 이 내가 쓰는 이 제품
자동 매매로 옷이 되게 많아. 지금 보면 지금 비트코인 나도 근데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따가 사는 거 4시간 이따가 사는 것 같아요.